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당했다는 서류를 받게 된다면 머릿속이 하얘지겠죠. 오늘 영화보다 더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정말 큰 힘이 되는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요, 이 지도 한 장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법정의 모습, 변호사들이 막 멋지게 변론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사실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아주 치열한 서류 작업과 증거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을 샅샅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바로 이 지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캘리포니아 소송 절차의 세계입니다.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같이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인 소송의 시작에서부터 상대방의 첫 반응인 피고의 대응,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단계, 마지막으로 법정으로 향하는 길과 최종 판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법적 분쟁이라는 긴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바로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손에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소송의 공식적인 시작 신호탄은 원고가 법원에 딱 3가지 핵심 서류를 내면서부터예요. 상대방을 법원으로 불러내는 소환장,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소송을 거는지 주장하는 소장,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법원에 알려주는 일종의 꼬리표 같은 민사사건 정보표지. 바로 이 서류들이 딱 접수되는 그 순간 법원의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법원에다가 자,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요. 이게 바로 소장 접수입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에게 이제 당신이 이 게임에 참여할 차례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이게 송달이고요. 이 2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끝나야만 비로소 소송이라는 게임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시간 제한이 나옵니다. 바로 120일. 원고는 법원에 서류를 낸 날로부터 넉 달 안에 피고에게 소송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이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사람은 소송할 의지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소송 자체를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공은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소송 서류를 손에 쥔 피고의 첫 번째 대응. 이건요, 앞으로 길고 험난할지 모르는 이 싸움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피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일입니다. 원고는 몇 달에 걸쳐서 공격을 준비했는데 피고는 불과 한 달 만에 방어 전략을 세우고 법적인 대응까지 맞춰야 하는 거예요. 정말 숨가쁜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 짧은 30일 동안 피고는 어떤 사들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난 인정 못해 하고 버티는 것 말고 이 소송의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피고의 대응 옵션은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가장 정면으로 맞서는 건 원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소송의 규칙 자체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쳐도 법적으로 날 고소할 이유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게임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는 시도. 바로 이의신청이죠. 혹은 상대 주장에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부분을 도려내달라는 삭제 신청으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각각의 선택이 다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소송은 본격적인 정보전, 바로 디스커버리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단계는 법정 밖에서 변호사들끼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의 승패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반에 서류 공방전이 끝나면 양측은 본격적으로 서로가 가진 패를 확인하는 단계에 돌입합니다. 재판이라는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어떤 무기와 방어구를 가지고 있는지 샅샅이 확인하는 치열한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스커버리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재판 전에 양측이 서로의 카드를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영화에서처럼 재판당일 갑자기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재판 기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정한 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양측 손에는 모든 증거가 들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법정으로 달려가서 싸우면 될까요? 아니요. 최종 결전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일종의 일체의 최종 조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사와 변호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재판에서 정말로 다퉈야 할 핵심 쟁점이 뭔지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바로 이 단계에서 재판 없이 합의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서로의 패를 전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판까지 가서 불확실한 결과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약식 판결은요, 뭐랄까, 한쪽 당사자가 던지는 아주 강력한 KO 펀치 같은 겁니다. 판사님,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이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냥 여기서 재판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정식 재판을 피하고 조기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모든 협상과 조율이 결렬되고 양측이 정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소송의 클라이맥스, 바로 재판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판결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소송이라는 긴 드라마의 절정, 재판과 판결입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배심원과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변론을 펼치는 무대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판사의 망치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패소한 쪽은 판결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재판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시간을 되돌리듯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심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전체 지도를 볼까요? 어떠세요? 처음엔 암호가 떴던 이 복잡한 그림의 각 단계들이 이제는 왜 필요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소장의 첫 글자부터 판결 이후의 가능성까지 우리는 방금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의 전체 경로를 함께 완주한 셈입니다. 결국 소송 과정이라는 건 무섭고 막막하기만 한 미로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과 이정표가 있는 하나의 길과 같아요. 물론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안다면 최소한 길을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은 최대한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교한 절차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절차를 완벽하게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항상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차의 정의가 내용의 정의를 항상 보장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법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